네,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내 신용카드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신용카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의 카드 채무 금액 또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카드 사용하고 현금 서비스 받고 채무가 대략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자가 얼마 붙었는지 그 중에서 내가 2,300만 원 상환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 상환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점은 너무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에게 채무 금액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자율 7%, 12%에 따라서 이자를 다 계산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카드사나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데 요청을 하면 부채증명서라는 걸 발급해 주거든요. 그 부채증명서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원금과 이자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금융사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부채증명서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일이지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거나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신용카드 이거 언제까지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카드 한도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한도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게 하겠죠. 신용카드도 일종의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신용카드, 즉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겠죠. 언제 알게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카드사나 은행이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나의 고객이 나에게 채무 확인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갈 때,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개인 파산을 하려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며칠 전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고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부채증명서 발급받는 날까지 일주일은 남은 것 같은데 그 일주일 사이에 내가 신용카드 마음껏 쓰면 됩니까? 얼마나 써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문제는 곧 최근 채무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내일 모레 개인회생을 신청할 건데 그 며칠 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셨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최근 채무란 것은 신청일부터 1년 사이에 대출받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24년 6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봤을 때 23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이 대출받거나 카드 사용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 1년치 카드 사용이나 대출받은 것이 최근 채무가 되거든요. 자, 우리 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를 때는 최근 채무가 있다는 그 사유만으로 즉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 채무가 있으면 그 자체로 문제니까 기각이다. 회생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최근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까지 다 확인해보고 이유가 정당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주고 최근 카드 사용을 부정한 곳에 사용했다면 기각을 하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지 그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기각할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법원에서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생활비하고 기존 채무 상환, 즉 돌려막기를 한 경우에는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생활비라면 당연히 일반인의 상식의 범위 안에 있는 생활비를 의미하는 거겠죠?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급여가 250만 원인데 갑자기 신청하기 전달에 생활비를 1,000만 원 썼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어디에 썼냐 물어보면 노트북 사는데 200만 원 썼고 차 수리하는데 200만 원 썼고 냉장고 바꾸는데 300만 원 썼고 온가족 병원비로 300만 원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거는 생활비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존 채무 상환이란 것은 돌려막기,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최근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국민카드 대출 500만 원 변제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기존 채무를 변제했을 뿐이지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생활비나 채무 상환 이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 사치나 낭비, 탕진, 도박 이런 것에 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론상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다거나 취하 권유를 받았을 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권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기각이 되어도 할 말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의 직무 편람에 의하면 아무리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얼마라도 변제를 시킬 경우에 변제를 받는 채권자도 이익이고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기각하는 것보다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일단은 진행시켜보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 카드 사용이나 최근 카드 대출 받은 게 7,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전부 다 사치나 낭비, 도박 같은데 다 쓴 거예요. 그러면 그 7,200만 원은 고스란히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겠죠.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내 청산가치가 7,200만 원이라면 그거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 동안 7,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 변제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내 월급이 300인데 매월 200만 원 변제하고 100만 원 생계비 쓰고 이렇게라도 통과하겠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기각시킬 게 아니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월급이 200밖에 안 되는데요. 1인 생계비를 135가 아니라 100만 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36개월 내면 3,600밖에 안 되는데 7,200을 변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원에서 채무가 발생한 기간, 경위, 사용처, 소득하고 청산가치의 차이를 법원이 개별적 사안마다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망하는 사안은 채무자는 급여가 소액밖에 안 되는데 1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이 60만 원, 7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청산가치 7천만 원, 1억을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 도저히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기각이다 또는 취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잘 되는 사안은 내가 36개월이 아니라 48개월이나 60개월을 변제하겠습니다. 1인 생계비를 13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제를 더 할 테니까 내 급여 200만 원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할 테니까 개인회생을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나의 최근 카드 채무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었을 때는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지만 일부만 청산가치에 들어오면 변제 가능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선처를 받고 통과하는 것이 잘 되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내 신용카드, 내가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썼을 때 문제는 없는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